안녕하세요, 학우님들. 김혜선 교수입니다. 네, 1학년들이라 오늘은 이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3강을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학년들이라서 학교에 적응하시면서 그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교과서 읽고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가 되고 그리고 영상을 이제 올리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제 교학처에서 객관적인 출석 체크를 하고 저도 이제 요약한 거 하고 영상 댓글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출석 체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좀 우리 만날 때까지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택 수업이니까 수업에 좀 집중하시고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이제 이게 아동 발달, 뭐 청소년 발달 이렇게 따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되고 같이 수업이 돼서 아주 자세하게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PT를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택 수업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동기는 어때요? 만 6세에서부터 12살까지 이때는요. 그 이제 집에 가족을 떠나서 또래 집단하고의 생활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길어지는 시간이죠. 에릭스는 이때를 갖다가 근면성과 열등감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생애 발달 주기에서 몇 번째가 들어가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나눈 여섯 번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청소년기가 아동복지법에 이제 24살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가족을 떠나서 정말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고 친구들과 이제 사회성을 발달시키면서 그 또래 집단 안에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또 신체도 아주 태아기 때부터 영유아까지는 빨리빨리 이제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이제 발달을 해왔는데 이때는 완만하게 발달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아동기는 피아제의 이론에서는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프로이드의 아동 그 발달을 이제 생애 발달을 이렇게 나눈 걸 보면 프로이드는 이때가 잠복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비도가 성적 에너지라든지 이런 심리적 에너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밖으로 나오질 않고. 그래서 잠복기라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네. 그 아동기가 이제 길잖아요. 이렇게 6살부터 12시 6년인데 그래서 초기 아동기, 후기 아동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본다면 초기 아동기에는 인지 능력과 언어가 놀라운 속도로 빨리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발달하고 또래 관계 형성하기 시작하고요. 후기 아동기 때는 논리적 사고, 아까 구체적 조작기라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피아제의 그런 이제 발달을 나눈 단계를 보면 좀 더 이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죠. 논리적 사고와 읽기 능력, 자아와 발달, 그 다음에 도덕성
아동이 발달하고요. 또래와의 우정이 증진되는 시기가 이제 아동기 후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번 PPT를 보면 네, 모든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고 오르는지로 물고기의 능력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각자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성격, 예,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게 형성되고 그리고 재능이 또 다르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재능 면에서 본다면 아동기는 이제 근면서가 열등감 정말 배우고 익히고 또래 집단과 또 선생님과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이럴 때 자기 유능감이 발휘가 되는데 성취감과 유능감이 발휘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열등감으로 이제 이렇게 에릭슨이 이야기를 했죠. 열등감이 이제 형성된다. 그 아동기를 갖다 잘못 보내면 열등감이 형성돼 버리면 청소년기에는 어떻겠어요? 네, 아동의 이제 발달의 원리에서 누적성이 있고 또 적기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동기를 갖다가 친구들한테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선생님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시기를 이제 지날 때 아이들은 그 발달기를 갖다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부를 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래와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되죠. 네, 또 다른 이제 선생님하고 또 다른 학교 수업 말고도 다른 수업을 또 하지요.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이도 하고, 네,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그리고 미술놀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예, 예, 놀이터에서 네, 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를 이제 진로에 대해서 또 이제 체험 진로 탐방 이런 거를 또 이제 점점 이제 이 진로에 대한 거를 일찌감치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로 상담 센터에서 이제 하는 이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가, 네, 이런 거를 이제 또 찾아내는 것도 하죠. 그래서 아이가 내가 논리 수학 적성이 발달했는지, 신체 운동 적성이 발달했는지, 공간 적성이 발달했는지, 네, 또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가드너의 이제 지능이 다양한 지능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언어 지능이 발달했는지 자연 지능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살펴보고 이때는 이제 진로도 경찰관이 나는 멋있어 보여. 그러면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TV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걸 보고 멋져 보이니까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네, 즉흥적인 그런 이제 자기의 미래의 꿈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좀 더 이제 소금의 결정체가 어느 정도 보이듯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예요. 좀 더 학교가 커졌죠. 네, 이미지를 이제 쭉 보겠습니다. 또래 집단하고의 이제 이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 네, 애착이 친구에게로 가는 시기입니다. 네, 이때는 소금의 결정체가 보이듯이
각각 내 구체적으로 정말 무엇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잘 발달시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걸 생각해서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이렇게 잘 형성할 때 건강한 개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복지는 지역 사회의 모든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각 발달기에 따른 필요를 이제 그거 도와주고 원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가 있죠. 네, 아동기 때는 어떤 특성이 있고 신체, 인지, 정서 이런 사회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나를 찾아온 내 내담자를 돌보고 원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죠. 네, 발달 특성이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시기예요. 그래서 학교 경험이 시작됨으로써 유아기보다 복잡한 사회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 성장기로서 발육이 왕성하고 운동이 활발하므로 영양 공급이 중요하고 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성장이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품 선택과 섭취량은 음식의 종류와 양뿐만 아니라 식사 분위기, 형제 자매, 친구, 부모 이런 이제 그리고 아이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른들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체 발달은 대체로 느리게 성장하고요. 키가 커지고 몸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신체 기관의 성숙과 안정을 이루게 되죠. 11살에서 12살 경에 이르면 여자아이들은 이제 신체적 성숙이 남자애들보다 2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가 영구치로 이제 치아를 갈죠. 그리고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청결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기초 생활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청결을 요구를 하는데 청결 별로 관심 없어요. 반항적 태도를 보이죠. 네. 그리고 남자애들 특히나 그러죠. 이때가 되면 12살 정도 되면 뇌 중량이 성인의 95% 정도 발달해서 지적 발달을 뒷받침해 주고요. 성적 기능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중성기라고 볼 수 있죠. 동성을 더 좋아해요. 이때는 동성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고학년쯤 되면 또 이성 친구도 이제 만들어 가고 이러죠. 심장은 12살 경에 출생 시에 이제 한 7배 정도, 폐는 10살 이후에 급격히 발달해서 운동 기능이 이제 이때 발달하는 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미각이 발달하고 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사량이 늘어나서 성인의 이제 용적이 3분의 2 정도는 된다고 하죠. 미의 용적이요. 네. 다양한 신체 활동과 규칙성 있는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갖다가 이제 시험하면서 성취감과 자긍심을 성취를 잘했을 때는 자긍심 을 느끼죠.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긍심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심리사회적인 발달에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심리 발달은 이때서부터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 교육을 받는 시기이면서 아이들은 이제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 판단과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자아 중심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 사고는 아직 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발달은 아동 초기에는 개인주의 경향을 보이며 중기에부터 이제 배려심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돼서 작은 집단 2명, 3명에서 많게는 12명, 뭐 10명 이렇게 또 12살에서 16살 때는 8명에서 9명, 1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아주 우정관계를 집단적인 우정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어떤 아지트든지 모임의 장소를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은어도 사용하고 동성 친구를 훨씬 좋아합니다. 네,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과 태도를 배우는 시기로서 주요 사회적 대상은 교사와 또래들이죠. 네. 물질적인 사회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는 돈을 이제 쓰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근면성을 가지고 학습하고 과제 완수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주로 교사들한테 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즐거움을 얻고요. 부모와 교사가 교훈적인 칭찬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칭찬을 하고 거부적인 태도, 조롱적인 이제 태도에서 열등의식을 이제 아동이 느낀다고 해요. 네, 이 열등의식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나 교사들은 특별히 뭔가 아이에게 이제 뭔가를 수정해주고 또 교육을 시킬 때는 먼저 칭찬 먼저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또 어떤 거절을 할 때도 너의 마음은 알겠어. 그렇지만 이건 이러고 이래서 지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항상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네가 원하는 거를 이번에는 못 해주지 이번에는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해줄게. 그리고 대안을 항상 아동과 청소년들은요 잘못한 걸 할 때 그거를 막 혼내고 야단치고 이것만 할 것이에요. 먼저 마음을 읽어주고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네. 거절을 하더라도 네. 왜 거절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래야지 아이들이 네, 심리적인 갈등을 덜 이제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이제 배울 줄 알죠. 네. 사회와 기초 기능 습득을 이끌어줄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를 사귀는 법, 또 친구를 하고 같이 일주일에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런 관리도 필요하면서 그 용돈이 친구와 어떻게 아이를 매개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그래서 기분 좋게 친구에게 뭐 컵라면을 먹고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쓰는데 사용했는지 용돈을 어떤 데다가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지 이런 거를 흐름을 잘 살펴보고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둬야 될 이제 걸 보면 아동을 보면 결식아동, 그렇죠? 결식아동, 한부모 가족, 이혼 가정 해체된 이제 이런 그 가정의 아이들은 방학 때는 결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는 이제 엄마 아빠는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식하는 경우가 방학 때는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뭘 먹는지 대한민국의 결식아동이 뭐 41만 명이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이 아동 복지의 차원에서라도 네, 아이들의 의식주는 부모가 책임 못 지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식아동을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카드를 주죠. 그 카드를 이제 발급이 되면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제휴를 맺은 그런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가서
또 빵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하루에 이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죠. 그만큼 그거를 이제 빵으로 가져오든지, 네,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식품을 사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집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3명이에요. 그러면 3명께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날 다 쓰질 않고 모았다가 이제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이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이죠. 네. 장애아동 같은 경우 정말 도움이 필요하죠.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말이 어눌한 친구, 또 다리가 불편한 친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파서 이렇게 장애가 생긴 이런 친구들을 이제 또 사회복지에서는, 네, 돌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 아동들, 얘네들 정말 국가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생활을 하는데, 공부하고 싶어도 이제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원 가보는 게 이제 소원이고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공부방을 열어가지고 가르쳐, 수학이라든지 영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네, 요즘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계시면서 또 선생님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네, 또 교회 부설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방치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헤매지 않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사회복지에서 다 흡수를 해서 애들이 또래끼리, 또 아니면 또 형제, 그 다음에 그 위에 형제, 또 아래 동생들, 비록 친형제지간은 아니지만 거기에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있으면서 먹고, 저녁도 먹고, 예, 그래서 이제 밥도 먹이고,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가끔씩 같이 이제 또 박물관 같은 데를 이제 탐방도 하고 이러면서 먹는 거와, 그 다음에 또 한창 시기에 공부하는 거, 근면성을 발달시켜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모인 아이들끼리 서열이 서로 정해지고, 형, 누나 이렇게 정해져서 이제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예, 그래서 저녁에 자기네 집으로, 사회가, 가족이 정말, 제가 가족복지 때 분류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20가지 이상의 형태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가족이. 네, 그래서 정말 아동을 위한 복지는 이 아이들이 인성이 태아기서부터 이제 형성되면서 엄마의 정서적인 그런 게 다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 애착을 형성하고, 또 분리 개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동기로 진입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또래 집단과, 네,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근면성을 또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자라도록, 네, 사회복지 쪽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년 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 정말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교육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과,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 목사님, 예, 그런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많은 영적인 교회라는 곳에서
주일에는 이제 예배 드리고 영적인 성경 보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발달기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예,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풍족하게는 해주지 못하지만 네, 최소한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로 네, 이렇게 이제 또 그야말로 사회화되지 않은 아이들, 이 사회에서 어떤 아이를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맞는 아이로 이제 성장시키는, 사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소년소녀 가정 아동들은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네, 지역 아동센터 아니면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를 가르쳐 나가는 거, 교육시키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학습장애 아이들, 아까 얘기했죠.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습장애 아이들은 그 학습장애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를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그거를 해소하도록 또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이 학습 장애를 가 어떻게 무엇이 원인이 돼서 왔는지 이런 거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주고 네, 놀이치료로 어떤 놀이치료로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더 건강하게 바꿔줄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개입이 필요한 거죠. 왕따 아동이 있습니다. 네, 왕따 아동은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정말 완벽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그 에덴 동산에서 네, 밖으로 추방을 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단 모의 시간에는 거절에 대한 이슈가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래 집단한테 수용 받아야 되는 아이가 학교 폭력에 휘말려서 그 아이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이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지, 네, 이런 이제 그런 왕따 문제가 정말 네, 정말 무서운 게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도 네, 보호막이 크게 대주지 않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아주 아이들이 교모하게 친구 한 명 누군가를 네, 재수없다, 네, 또 못이 그거밖에 없냐, 너는 뭐 너네 엄마 새엄마라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건수를 잡아가지고 걔를 갖다 희생양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이제 지속적인 그런 걸 아이가 이제 경험하는 걸 알았을 때 이런 거는 정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왕따를 당한 경우 이사를 이제 와가지고 학교에 이제 거기 전학을 와서, 근데 그 전학 온 그 반의 친구들이 몇 명이서 그렇게 괴롭히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했지만 그 따돌림이 담임 선생님이 보호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이 아이들에게 언제 그랬는지 이거를 이제 증거를 못 잡고 말만 들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걸 이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그 한 아이를 갖다가 이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 항상 기회를 노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걔네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들이 이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룹으로 이제 4명, 5명 같이 놀다가 어느 날부터 예, 밖으로 지들 그 집단에서 밖으로 추방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아이가 받는 그런 그 마음의 외상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이제 청소년 파트를 사역을 할 때 제가 저는 이제 음악 학원을 이제 하면서 제가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하던 친구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이제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송가 할 때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청소년 파트 담임으로 그렇게 이제 일할 때에 제가 권을 했더니 교회 선생님 따라올래 그랬더니 두 마디도 안 하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전도를 해서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어떤 그 친구를. 그런데 바로 그 친구가 초등학교 와서 이사 와서 왔을 때 전화 왔을 때 그렇게 괴롭히던 친구를 다른 친구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딱 마주쳤는데 정말 그 당한 친구 애가 정말 2시간을 울었어요. 참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떤지를 그때의 그 상처가 그 망령이 계속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이 아이의 심리적인 그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 번 이렇게 왕따를 대면은요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우리 반에서 모였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또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숭이를 갔어요. 숭이를 갔는데 그때 반 아이들 배정된 아이들의 이름부터 살피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심리적으로 아이들한테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늘 불안에 떨고 또 학년 올라갈 때마다 내가 또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이제 늘 시달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왕따 아동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거는 정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대 가정 아이들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연관성은 결식 아동을 돕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제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 학대, 아동 학대는요, 신체 학대와 심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적인 학대, 그리고 이제 방임 방치 이것도 이제 학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다 복합